그 누구나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을 초대석입니다. 영국의 Education and Employers 즉 ENE라는 공익 단체가 있는데요.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이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I am inspiring the future. 나는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고 있다라는 캠페인인데요. 이 다양성이 사라진 교육 현장과 직업에 대한 이 몰이해는 자연스럽게 꿈이 사라진 미래 세대와 마주하는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꿈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게 교육과 산업 현장이 새로운 방식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도록 하는 바로 I am inspiring the future 이 캠페인. 여러분, 이 대구에서도 이러한 캠페인과 아주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해서 오늘 마을 초대석에 모셔봤는데요. 지금 자리에 있거든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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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수고하셨어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형이 아니라 공립형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곧 고3이 될 김윤서라고 합니다. 김윤선님 반갑습니다. 앞에 내용이랑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곧 고3이 될 강빈이라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강빈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상현입니다. 이상현 학생 현. 이상현님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이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근무하고 있고요. 이영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영은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 야 오늘 스튜디오가 꽉 차서 되게 좋거든요. 이 친구들하고 같이 근무하고 계신 선생님 든든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요. 얼마나 든든한지. 네. 네,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요. 이 다 같이 먹고 살자 맞아요? 다 같이 먹고 네, 살자. 책 제목입니다. 네, 이 책 제목은 친구들이 다 생각해서 지은 건가요? 책 제목 자체도 너무 멋있거든요. 근데 다 같이 이제 생각해가지고 한 건 맞는데 네. 이제 제 과실이 제 공이 좀 크지 않아요. 약간 제가 생각한 거긴 한데. 오, 강빈 학생이 생각한 네. 거예요? 네. 야, 그럼 이 다 같이 먹고 살자를 기획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제가 고1 때 그러니까 2021년도에 제 한 학년 위 선배가 그 작게 얇은 책으로 이제 진로 탐방으로 해서 사회적 기업을 탐방하고 거기에 대한 글을 쓴 게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저희는 이제 제대로 한번 책을 내보자 해서 이제 2학년 1학기 때부터 이제 1학기 때는 사회적 기업 탐방을 하고 2학기 때는 그에 대한 바탕으로 글을 쓰는 걸로 해서 이렇게 다 같이 먹고 살자를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야, 이 짧게 된 프로젝트가 아니네요. 네. 일단 네. 1학년 때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좀 더 심화해서 이런 책을 만들어보자, 탐방하고 만들어보자. 이거 진정한 고등학교에서 이러한 인재를 원한다 하면서 대학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친구들인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이 고등학교 학생들 정말 대단한데요. 그러면 이 다 같이 먹고 살자에 참여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기획에 친구들은 어떻게 모았나요? 네, 저는 일단 평소에도 이 협동조합 활동을 좋아해서 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협동조합 스탬프 로스트라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1학기 때는 이제 탐방도 다니고 네. 뭐 기록도 남기고 녹음 파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2학기 때 이걸 이용해서 책을 만들어 보자 해서 네. 책을 만들게 되었고 처음에는 저도 이걸 프로젝트로 참여하게 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군요. 그 전부터 2학년 때부터 참여를 했었고 네. 그 쭉 계속 참여를 하다가
2학년 때 이렇게 책을 만들게 된 거라서 1학년 때부터 지속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친구들만 계속 갈 수 있었나요? 아니면 새롭게 다른 친구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셨나요? 1학기 때는 많이 왔는데 네. 2학기 때는 좀 많이 빠져서 아, 이 3명 말고 1명이 더 있는데 네. 그 친구는 멀리 살아서 오늘 못 와. 결국엔 고정 멤버들이 끝까지 이끌어 나갔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네. 하신 거네요. 네, 네. 아, 그렇구나. 그 저희가 대안학교니까 네. 수업의 교육과정 중에 팀 프로젝트라는 네. 수업이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네네. 다양한 학생들이 여러 분야의 팀을 구성해서 이제 어떤 한 학기 혹은 1년 만에 자신들이 목표한 그 과제를 이루어내는 건데 네. 이제 그런 책을 내는 과정은 좀 어렵고 그렇죠.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1학기 때는 저희 프로젝트에 8명 학생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가 학기 단위로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네. 이제 2학기 때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들이 막 제시되고 새로운 네네. 기회가 생기니까 많이 빠져나갔어요. 음. 네, 이 친구들은 그 어려운 과제를 도망가지 못하고 아, 도망가지 못하는 게 도망가지 아니라 너무 못하고. 좋아서. 끝까지 한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강민 학생은 이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하게 됐나요? 나는 그만큼 솔직하게.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나요? 약간 MSG를 좀 섞어도 되지 않나? 그건 원하는 대로. 아, 네, 알아서 저희 새겨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저는 그 저희 학교 근처에 동네에 이제 벽화 그리는 게 있거든요. 오, 네네. 어르신들 이제 그 집 이렇게 벽화 벽, 그리는 걸로 네. 꾸며주고 하는 봉사 하셨어요? 네, 그런 거를 했었는데 다음에도 해야지 하다가 이제 약간 반강제로 이제 약간 납치당해서 이제 다른 친구가 네. 다른 친구가 협동조합 프로젝트 할 건데 너 와라 해서 이러다가 이제 그냥 잡혀서 벽화 그리고 있다가 협동조합으로 네. 납치된 케이스예요?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아니 그런데 제가 네. 보니까 이런 납치를 당한 학생들은 네. 어느 정도 역량이 있기 때문에 납치를 하거든요. 맞나요? 네. 윤서 학생이 막 웃거든요. 그냥 막 납치하지 않아요. 근데 잘할 것 같은 친구여서 그러고 보니 또 결국에는 다 같이 먹고 살자라고 네. 이야기까지 했는데 예. 하다 보니까 어땠어요? 뭐 그 벽화도 나름대로 재미있었고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납치 당했으니까 이제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그냥 뭐 하라는 거 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여러 가지 활동 해보고 하니까 벽화는 벽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요거는 또 이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활동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스스로 뭔가 자립해서 친구들이 잘 굴러간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친구들을 이런 프로젝트에 처음에 모여서 아마 처음부터 하셨던 것 같은데 처음에 왔을 때 아이들하고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변화가 있나요? 네. 글쎄 이제 저희 학교는 대안학교니까 네. 좀 특이한 그런 학생들의 배움의 자발성을 이제 유지하고 그걸 네. 키워나가게 한 활동들이 많은데 네네. 이제 다양하고 재미있는 의미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안과 밖이 넘나들면서 이렇게 섞여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온 마을이 학교가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영원히 학교에 머물지 않고 그렇죠. 언젠간 학교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가교가 되는 것이 저희 학교 안에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학교 협동조합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 협동조합에서 그런 활동을 이제 안내하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교차로의 지점에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몇 년 전부터 이제 사회적 경제 탐방이라고 저희가 이제 대안학교니까 창의적 체험 활동을 외부로 많이 나갑니다. 뭐 물놀이도 하러 가고 뭐 어떤 걷기도 많이 하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로 일단 대구에 있는 수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가보고 그분들 만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사회적 미션, 소셜 미션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너무나 멋있다. 이분들은 진짜 선생님들이다. 네. 그래서 학생들과 그런 걸 한 번, 두 번 가기 시작하면서 이 느끼는 감동을 뭔가 좀 잘 배움으로 엮으려고 하면 책을 내는 게 최고다. 그런 네.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글을 쓰는 게 쉽지 않은 세대이고요. 네. 그죠? 글을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네. 분명히 써야 되니까. 네, 간단하게 웹툰이나 이런 맞아요. 맞아요. 익숙해진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누가 하려 하겠나.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과목들도 아무리 개설을 해도 학생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폐강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 좀 용기 있게 한번 해보겠다고 한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이 네. 그리고 되게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책은 딱 나오고 나면 작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친구들이 끝내고 나서 자기 작가에 사인해가지고 네. 내게 자기 지인에게 돌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1년 중 가장 잘 수업이 되던 그 마지막 수업이 아. 이제 나온 책에 이렇게 네. 작가 친필 사인해서 제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도 막 착착착착 진행되더라고요. 예. 출판회를 준비하는 네. 그런 사인까지 네. 하셨군요. 네, 네, 네. 그런 네네. 과정이 좀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 말씀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윤서 학생이 지그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그래요라고 공감을 하는 것 같았어요. 글도 이렇게 나눠 썼잖아요. 글까 처음에는 탐방할 땐 사실 좋았는데 글까지 쓰라고 하니 안 그래도 2학기까지 지속되어 있던 친구들이 많지 않다라고 했는데 취재도 각각 한 거잖아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역할을 어떻게 나눴고 뭐 규칙 뭐 이런 게 따로 있었나요? 네, 처음에는 이제 취재를 하러 나갈 때는 이제 뭐 길 찾는 담당, 이제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질문을 하는 담당, 뭐 섭외를 하는 담당 이렇게 해가지고 또 나눠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서 네. 또 취재를 하러 나갔고, 네, 아니, 이제- 길 찾는 담당 이게 네. 왜 이렇게 귀엽죠? 필요한데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담당도 필요하구나. 네. 네네. 그래서 그 길 찾는 사람의 말에 따라서 어, 안내에 따라서 너무 귀여워. 또 재밌을 것 그 같아요. 기업 탐방을 네. 또 하고, 네. 그 섭외도 담당하고 네. 인터뷰도 담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거를 바탕으로 또 글을 써야 되니까 네. 녹음도 이렇게 하는 사람 담당, 또 그 녹음을 또 이제 텍스트 파일로 옮기는 담당 이렇게 해가지고 취재를 하러 나갈 때 그렇게 담당을 짓고, 또 글 쓸 때는 이제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기업들을 이렇게 컬렉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업을 보통 4개씩 썼어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마감 기한을 엄수하도록 기한이 약속을- 없으면 네. 쓰는 게 힘들죠. 네. 네, 그래서 맞아요. 마감일을 딱 정해서 그 네. 마감일까지는 다 끝내자 네. 했습니다. 아니 탐방하고 마감일까지 네. 기한이 어느 정도였어요? 일주일 뭐 이렇게 줘요? 이제 탐방은 네. 탐방은 다 1학기 때 갔고 끝나고 2학기 네. 때는 글 쓰는 것만 했는데 집중을 하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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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방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 네. 갔고, 이제 글 쓰는 거는 그냥 계속 주구장창 이제 또 이게 또 그냥 마감 기한이 있으면은 네. 완전 너무 힘들기도 하니까는 그렇죠. 그냥 뭐 한 개의 기업을 적는데 뭐 여기까지, 뭐 2개의 기업을 적는 데는 여기까지 하면서 네, 최종 마감일 뭐 이렇게 해서 1, 2차, 3차 이렇게 해서 마감일을 다 적었던 거. 이런 다 맞춰서 마감일까지 규칙에 맞게 잘 네. 했던 네. 것 같은데, 또 이런 탐방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뭐 이런 규칙도 있었어요? 따로? 정한 건 따로 없어요? 그냥 역할 분담만 하고 그냥 진행을 했나요? 네. 탐방할 기업을 아까 한 탐방을 기업하고 쓰기도 하고 두 탐방 하는데 한 사람 앞에 4기업까지 그 책임을 졌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그 학생들끼리 이제 그 화이트보드에 한 명이 이제 선생님인가? 제가 좀 기억이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핸드폰을 켜서 이미 네, 서로 각자 뭐 조사를 해본 다음에 네, 그 어디 뭐냐 갈지 먼저 사전 조사를 조사해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모아서 그 칠판에다가 쓴 다음에 이제 여기서 투표해가지고 한 곳을 골라가지고 가는 걸로
돼 있었어요. 투표에서 한 곳을 정해서 가고 네. 전체적으로 그러면 최종 몇 개의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글을 적은 건가요? 탐방할 기업에 대해서. 몇 개죠, 16 선생님? 16 16 아, 16. 아, 네 알고 명 있었는데. 친구들이 4개씩 아, 네. 16군데를 네. 탐방을 하고 그곳에 가기 전에 사전 조사를 쭉 한 거네요. 네. 안타깝게 떨어진 기업들도 많았겠네요. 네. 연락이 안 그- 되거나 뭐 네. 이런. 따로 이제 저희가 가기 전에 연락을 드려가지고 이제 예정해가지고 이제 서로 날짜를 잡아서 인터뷰할 시간을 이렇게 가지는데 시간이 안 되시거나 아니면 바빠가지고 이제 못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뭐 그런 일들로 인해서 못 가는 경우가 갔던 그 좀 아쉬운 경우도 있네요. 네. 이 전 단계에서 섭외를 담당한 친구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은근히 힘들어요. 저희도 이렇게 네. 고맙게 와주시는 우리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감사한데 바쁘신 분들하고 갑자기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경우에 급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빈이 그거 섭외 단계 할 얘기 있지 않아요? 이거는 그 뭐지 저희가 섭외를 하는데 네, 원래는 이제 한두 군데 정도는 선생님이 연락을 통해서 이제 해주셨어요. 네, 해주셨는데 네.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선생님이 너네도 어차피 나중에 되면 이걸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해봐라 네, 해서 네. 제대로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가위바위보를 했나 뭐 아니면은 정했나 했는데 이제 돌아가다가 이제 제가 걸려버렸는데 담당했어요. 네. 빈 친구가 담당하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를 처음 해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딱 그 어떤 여성분이 받으셨는데 이제 제가 얼버무리면서 이제 약간 얘기를 좀 못 해가지고 네. 그분께서 처음에는 잘 받아주시다가 이제는 좀 약간 네 이러면서 약간 화나신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어떡해. 네. 그래서 제가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상황 보시고 다시 이제 연락 설명을 바꿔서 해주셨구나. 네. 설명해 주셔서 그래서 거기는 결국 네 이렇게 얘기하다가 안 돼서 못 가게 된 그런 네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섭외가 사실 제일 어렵거든요. 네. 2단계에서 잘 되면. 근데 가면 갈수록 자신감이 붙었죠. 그거 이후로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거 이후로 하면 다른 분들도 이제 화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네. 더 나아가지 못했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에 어떤 거 담당했어요? 그냥 시키는 거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말고 다 할 수 있다? 돌아가면서 길잡기도 다 네. 그냥 돌아가면서 하고 섭외도 다 돌아가면서 다 네.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랬구나. 네. 아니 하다 보면은 나한테 제일 맞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역시 난 이거야 뭐 이렇게. 그래서 저도 섭외나 글 쓰는 것보다 이렇게 진행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각자 자기만의 달란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탐방할 기업들을 이렇게 정했는데 목차를 보면 키워드로 분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열정, 즐거움, 공존, 평화, 대안 이렇게요. 자, 이 키워드는 그럼 또 친구들이 다 모여서 함께 정한 건가요? 네, 이것도 다 함께 모여서 정한 건데 처음에는 이 파트를 목차를 어떻게 정할까 너무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지역별로 정하면은 너무 이게 또 몰려 있고 한쪽으로 몰릴 수 네, 있고. 그리고 또 날짜별로 정하면 뭔가 공통된 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있는 사람한테 너무 그냥 힘들고 네. 그냥 저희 쪽 입장만 생각을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게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것들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제 무지개라는 색깔로 이 파트를 정하기로 하자 네. 해서 이제 무지개는 여러 색깔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무지개 뭐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보라 이렇게 연상되는 색깔에 해당되는 그 키워드를. 색깔을 연상되는 키워드를 이제 어. 다 하나하나씩 뽑아가지고 네. 네, 열정은 빨강, 즐거움은 노랑, 네, 뭐 파란색은 평화, 이제 초록색은 공존, 보라색은 대안 이렇게 해가지고 네 키워드를 정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색깔 상상하니까 정말 그러네요. 친구들이 이렇게 정할 때 보실 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걸 할 때 두려움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책을 낸다면 전문가가 아닌데 할 수 있을까? 네. 막 이런 거 있는데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이 대안학교에 근무하면서 그런 걱정은 굉장히 좀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는 거죠. 하면 어떻게든 길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이 책을 기획하면서 첫 번째로 한티제 출판사를 갔거든요. 네네. 거기는 이제 진짜 전문 출판사잖아요. 네. 그때 이제 그 한티제 편집장이신 선생님께서 네. 저희가 뭐 이렇게 다닌 뒤에 다음 학기에 책을 내려고 합니다 하니까 네. 아니 그렇게 어려운 걸 왜 하려고 하냐고 이제 전문가 굳이, 입장에서는 네. 이 비전문가인 선생님과 비전문가인 학생들이 모여서 그런 일을 그렇게 말 때 속으로 진짜 큰일 났다 한다고는 했는데 어쩌서 싶었는데 네. 학생들과 이렇게 의견을 모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무지개 이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도 그렇고 그 다 같이 먹고 살자라는 제목을 딱 제목을, 찾았을 때도 네. 그렇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은 어쨌든 우리 수준에서는 재밌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보면서 되게 좋았죠. 그래서 음. 색감이 학생들이 제일 이제 주목한 건 책이 우리가 참 읽기 싫어하는 그런 딱딱한 책들, 칙칙한 책들, 네. 회색빛 그런 게 아니고 음. 이건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무지개로 연결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색깔로 그리고 그 색깔과 연상되는 이 키워드도 참 잘 골랐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또 기업들이 잘 정돈돼 있다. 어떻게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 좀 기특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책을 이렇게 만들면서 키워드 잡기, 목록 잡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잡은 거 보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보라색의 대안 파트, 이 대안 파트는 어떤 의미로 분류가 됐을까요? 대안 파트의 기업만 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좀 아니거든요. 어떻게 네. 정하셨나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이 이제 그 팀 프로젝트 수업의 네. 주제이기 때문에 네. 사회적 경제 기업을 기본적으로 탐방하는 것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데 네. 다니면서 좀 알게 된 거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한국에서 불릴 때에는 어떤 인증을 거치거나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네 가지 뭐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그런 어떤 인증을 거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우리들이 제가 가봤을 때 학생들에게 되게 큰 영감을 주는 곳은 네네. 기존에 있는 것과 다른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대안이 네. 되는 길을 만들어 가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아, 예를 맞아요. 들면 제로 웨이스트 샵. 네. 그건 그냥 가게거든요. 네, 그런데 맞아요.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물품들만 장사가 되든 안 되든 하시는 분들인 거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예를 들면 독립출판 서점 이런 것들도 교보문고나 예스24가 필요하지만 거기서 볼 수 없는 책들이 독립서점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외국에는 또 많이 있고 그래서 네네. 그런 데를 소개하는 영역을 따로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네네. 좀 제 좋아라 했던 곳이기도 네. 하고 출판사 한티제 출판사도 음.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역 안에 그렇게 들어가 네.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더 맞다, 결이 맞다. 더 재밌고 흥미로웠겠다는 생각이 네.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정했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자, 그럼 친구들 중에 탐방을 이렇게 하고 나서 기억에 남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있다면은 왜 그랬을까? 이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LA 하우스라고 네네. 그 뭐지 학교밖 청소년을 네네. 고용해서 이렇게 빵을 만들어서 팔고 이런 걸 했을 때 한 기업이 기억에 가장 남는데 네네. 이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들 고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기억이 더 남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러네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사회에 함께 우리 공존할 수 있는 네네. 의미에서 의미가 깊었네요. 네. 네. 또 다른 분은요? 저는 차방 책방이라는 곳이 좀 기억에 남았던 것 네네네. 같아요. 일단은 거기 분위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제가 거기 갔을 때 그분들 말씀 들어봤는데 그분들은 자신의 주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간이다라고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게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저는 저도 한번 저만의 주관을 이제 분위기로 한 그런 느낌의 그런 색상의 방을 꾸며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약간. 네. 이 탐방만으로도 나의 생각이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네요. 네. 그래서 어떤 색깔로 바꾸고 싶어졌어요?
아직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 네. 이상현 군 그리고 강빈 군의 이야기에 이어서 우리 김윤서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가소인이라는 기업이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네. 이게 탐방뿐만이 아니라 저희 햇들 협동조합과 굉장히 친한 사회적 기업이라서 제가 거기에서 물품도 떼고 이렇게 물품 수령 정리해서 또 플리마켓에 파는 담당을 제가 맡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담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탐방으로 해서 이제 더 깊숙이 알고 또 아가소잉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아가소잉도 이 초대석에 나오셨었어요. 네. 네, 아, 친합니다 아가수마이하고.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뭐 익숙한 이제 기업들도 나오고 해서 친구들이 이런 곳에 가서 이런 생각을 하고 글로 남겼구나. 다시 한번 공감을 했어요. 이 같은 곳을 방문했지만 각자의 느낌이 또 다를 수 있네요. 또 같은 것을 봐도 또 다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알고 있던 기업인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좀 새롭게 보이는 점도 있고 또 저의 시선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시선은 또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 신청곡 하나 듣고 가려고 하거든요. 어떤 노래 듣고 싶은가요? 저 그 연극이 끝난 후라는 노래가 있는데 네. 네, 그 노래를 듣고 싶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고3이니까 네. 연극이 끝난 후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은 이제 뭐 연극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정적만 남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고3이니까 저희가 졸업하고 나면 저와 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 같이 떠들었던 그런 분위기나 그런 형태들은 안 남아 있고 정적만 남아 있을 거다 뭐 대충 이런 생각이 나서 네. 이런 노래 어떻게 알고 있죠? 그죠.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 친구들이 함께 하니까 좀 철학적이 돼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연극이 끝난 후 함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나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성서 지역 주민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FM 89.1MHz SCN 성서 공동체 FM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해올 고등학교 다 같이 먹고 살자 팀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강빈 학생의 신청곡이었어요. 연극이 끝난 후 함께 들었습니다. 전 좋은데요, 선생님. 저도 너무 좋아요. 이 곡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왜 이렇게 흐뭇하고 이 친구들이 고맙죠? 김윤서 친구 그리고 강빈 친구 또 이상현 친구 왔는데요. 오늘 함께 못한 친구 이름은 뭐예요? 설영선이라는 친구예요. 네, 설영선. 이 친구 이름 꼭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함께 했는데 좀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멀리 살고 있다 그랬는데 어디 살고 있어요? 부산 살고 있어요. 지금 방학이라? 네, 부산에서. 있겠네요. 네.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연락해봤어요? 아, 연락은 안 해봤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를 막 그렇게 나빠하진 않는 친구라서 뭐 굳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또 여자기도 해가지고 네. 제가 연락하기 좀 우리 방송 나온다. 네, 그러면 윤서 친구하고는 연락해요? 네, 네. 그냥 단톡방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단톡방에서 간간히 그래도 한마디 네, 나중에 단- 해줘요. 네, 단톡하면서 잘 있네. 네, 그랬구나. 그래서 오늘 방송 나왔으니까 같이 또 들으면은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자, 프로젝트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섭외에서의 에피소드도 들었는데, 그렇다면 뭐 글쓰기 과정이나 뭐 선정이나 뭐 탐방 뭐 여러 가지 할 때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뒷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 저희 따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책에다가 저희 이미지를 붙이는 게 있는데 네네. 저희 얼굴 이렇게 강빈하고 이제 제 얼굴 붙여. 캐리커처? 아니요, 캐리커 프로필 같은 프로필 같이 실사 사진이에요. 네. 오, 사진 어떻게 찍었어요? 그 거기 외부에서 저희를 사진 찍으러 우와. 이제 오셔가지고 네네. 이제 사진을 찍는데 네, 완전 작가 프로필이네요. 맞아요. 저희 막 오면서 막 이제 어떤 거 할지 구상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한 명은 막 컵 들고 있고 막 다른 한 명은 저기서 막 누워 있고 한 네. 명은 막 정장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 막 그러다가 이제 막상 오셨는데 약간 제대로 생각대로 된지 모르겠어요. 뭐 B2B 그 횡단보도 하는 뭐 그런 것도 네네. 찍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진 찍어준 데가 빅클립 동잡이라고 거기서 오셔가지고 네. 찍었어가지고 저도 그때 의미가 있었네요. 그때 저도 막 다 차려입고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하고 약간 어디 좋은 집에 사는 아들 같다고 이런 거 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 네, 그런 것처럼 또 다른 또 재미였겠네요. 네. 뭐 컨셉으로 사진도 찍고 뭐 네. 이렇게 해서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재밌었겠다. 네. 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사실 저는 글에 쓰는 이런 걸 잘 못하는데 네. 그래도 쓰라고 하면 조금은 쓰는데 이번 이 책 쓰는 게 약간 힘들긴 해서 쓰고 선생님께 수정은 계속 다시 수정해 주시고 계속해서 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거 쓰고 나서 약간 더 잘 쓰게 된 것 같아서 그게 좀 더 좀 기억에 남는 뭐 그런 게 맞아요. 아닌가 싶어요. 언어는 쓰면 쓸수록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더 잘하게 돼요. 그럼. 네. 이거 그만두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글쓰기 계속 하려면 더 잘 쓰게 되려면 상현 친구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글 쓰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다고 얘기하는데 윤서 학생은 어떤 에피소드가 있나요? 저도 뭐 글쓰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1차 수정 이제
딱 첫 글을 적을 때 네. 그 첫 글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첫 글로 그 기간을 한 반 정도의 기간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기업을 그 막 반절을 다 잡았고 이제 반절은 이제 세 기업을 다 적어야 되는 네. 상황이었어요. 네네. 마음 바쁘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막 딱 해가지고 다 한 다음에 딱 이제 첫 기업을 다 완성시키고 네. 이제 세 기업 할 때 네. 와, 그 마감을 지키느라 진짜 다 죽어가지고 이제 또 동기를 하나 세워가지고 우리 네. 끝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네. 이제 이거 다 끝난 사람은 맛있는 거 먹으러 갈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동기를 세워가지고 네. 겨우 마감 맞췄어요. 네, 마감 마치고 네, 이영은 쌤이 저희 부족한 글을 봐주시느라 아주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잘 못 쓴다고 했는데 네. 대체적으로 제가 좀 빨리 끝냈던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또 신기했던. 네, 뭐 처음에 쓸 때 저도 첫 글이 힘들었는데 네. 그걸 쓰고 나서는 좀 제가 좀 빨리 했던 오. 것 같아서 약간 그것도 의외로 좀 신기했던. 의외로 되네 이런 네, 느낌이 들었네요. 빨리 써내니까 이게 수정할 거 많았는데 수정을 많았지만 그래도 빨리 쓴다라는 것만으로도 네. 가치가 있죠. 아니 상현 군이 글쓰기 얘기 나오니까 지금 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자신감이 붙었다고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아, 좀 든든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래서 마지막에 맛있는 거 뭐 먹었어요? 초밥. 부페로. 네. 우와. 부페로. 네. 와, 친구들 선생님 이렇게 쏘셨군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마감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마감을 위해서 또 예, 선생님께 말씀하셨고 또 선생님이 약속을 지키셨네요. 자, 이런 기업에 맞게 또 소제목도 정해야 되잖아요. 이 글 쓴 사람의 생각대로 소제목이 잘 됐나요? 뽑아졌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뽑았어요? 글 쓰는 그 소제목은요? 그냥 글을 일단은 다 쓰고 그 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탐방한 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리뷰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느껴지는 네. 그런 마음을 이렇게 네, 조금 이제 모든 머릿속에 있는 정확한 단어를 아름다운 단어를 다 꺼내서 이제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 탐방한 기업과 정말 긴밀하게 친구 이상의 관계를 유지해야 모든 것이 다 뽑아낼 수 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자, 이 소제목은 제대로다 싶은 기업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는 제가 쓴 글이 아니고 강빈이 쓴 글인데 네네. 이제 콩닥콩닥이랑 마룡배움터 이렇게 책방 동네 책방 네, 동네 공공, 책방 네. 네 거기에 해서 그 소제목으로 그곳엔 마을이 있다. 오. 듣기만 해도 뭔가 오. 오가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 그냥 뭔가 오가 되는 거예요. 벽화 네. 그리다가 글 썼네. 네. 잘하네요. 네, 글로 그림을 그렸죠. 오. 선생님도. 그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장황하게 조금 설명을 덧붙이면은 어떻게 사회적 기업이 모여서 그게 마을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주민들이 직접 그 기업을 세우고 또 행사를 주관해서 또 아이들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딱 그 이미지에 너무 맞는 그곳에 마을이 있다. 조금 아련한 느낌으로 네. 네, 너무 뭔가 남는 여운이 맞아요. 남는 소제목이라서 맞아요. 네. 아니 제 아이도 지금 그곳에서 다 말하는 것처럼 다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가 더 나오는 게 그대로 느껴진다는 말이 딱 정답 같아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잠깐 탐방했는데도 그대로 느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 어떤 소제목이 또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정신이 너무 없었어서 제가 갔던 곳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소제목을 썼었는데 저는 그곳에 마을이 있다도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긴 해요. 지금 기억나는 소제목은 없는데
쓸 때는 확실하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몰입해야 되니까 계속 이미지를 계속 찾아보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써야 사람들이 이거를 제목이란 게 저는 책 같은 걸 안 읽으니까 제가 책을 읽을 때 기준이 이제 제목 보고 제목 괜찮다 싶으면 표지 보고 표지 그림 보고 펼쳐보고 뭐 그렇게 하는 식이라서 제목을 무조건 잘 적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제목도 이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까 뭐 그런 어떻게 해야 여기에 이 약간 전체 한 글을 이렇게 소제목에 다 담을 수 있을까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썼는데 지금 와서는 정신이 그때 너무 없었어가지고 기억이 정신이 없었다기보다는 그때 정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기획가네요. 그러면서 자기 몰입해서 그 안에서 뭔가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는 그 애드립이나 즉흥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 친구들이 이 몸에 그냥 장착되어 있는 친구들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해보자 그러면 네 하고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역량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소제목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저는 제가 쓴 건 아가소잉인데 소제목이 미혼모들의 이 비비란덕이라고 아가소잉 뭐 비비란덕 뭐 이런 걸 쓰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미혼모들 비비란덕 비빌 언덕이라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지 않았나. 그러네요. 소제목들이 주옥 같네요. 자,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 그 주민에게 마음을 전하는 동네 방송국 성서공동체 FM이라고 적은 소제목이 있어요. 누가 썼나요? 제가 했습니다. 자, 이거 네.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김윤서 네. 학생이 쓴 소제목은요. 네, 그 저희가 그 성서 FM도 탐방을 왔었잖아요. 그래서 성서 FM을 탐방하면서 그 주민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너무나 잘 느껴지는 거예요, 이 방송국에서. 그래서 이 방송국은 이제 그냥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존중하고 이제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를 그 마음을 또 이제 주민들한테 전하는 것 같다 해서 네 마음을 전하는 이라고 되었습니다. 아유, 꿈보다 해몽이 더 좋네요. 선생님 들으면서 고개 끄덕이셨는데 어떠세요? 이 친구들 보니까. 오늘 방송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죠? 네. 그죠? 깜짝 놀랐어요. 그 자기가 그 순간에 느끼는 것들을 이렇게 가만 놔두면은 막 흩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방송을 하고 그다음에 뭐 글로 적고 책을 내고 이런 것들은 언제나 되게 그 배운 거를 2배, 3배 이렇게 키워주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도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글 말고 이 아이들의 마음을 목소리로 그대로 전달받아서 저도 좀 감동인 것 같아요. 또 이게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가 유튜브에 또 올라오거든요. 계속 그게 네. 친구들도 누구도 다 볼 수 있어요. 이 해월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런 활동을 했고 이렇게 남았구나. 어떤 친구들은 이 방송을 듣고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이 고등학교 이 친구들의 관심을 갖고 이 고등학교에 또 대안학교에 관심 갖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쭉 보니까 한 명당 4곳을 쓰셨고 16곳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을 탐방을 했는데 이 곳 중에서 나를 좀 설레게 하거나 나에게 이런 다른 생각을 갖게 한 꿈을 하나 가졌다. 뭐 이런 기업이 있을까요? 네, 저는 그 남산 째빵소라고 중증 장애인을 고용해서 정규직으로 고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그 남산 째빵소라는 사회적 기업이 기억에 남았는데 이유는 저희 고모가 또 비슷한 걸 하셔서 비슷한 또 사업을 하고 계시군요. 그 사회복지 쪽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네. 그거를 보면서 저도 원래 이런 중증장애인을 고용해서 하는 게 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남산 짬뽕소처럼 아예 큰 가게를 해서 거기서 고용을 해서 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신기했고 근데 저희 고모 쪽은 그냥 약간 뭐 복지관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라서 고용도 하지만 네. 복지 쪽으로 하는 그런 게 강해서 남산 짬뽕소가 좀 더
그런 고용 쪽으로는 좀 더 좋은 게 많이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상현 학생 같은 경우는 그 학교 밖 친구나 중증 장애인들을 사회적으로 뭔가 고용을 해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업들에 관심이 많네요. 그랬군요. 뭐. 예. 또 어떤가요? 어떤 기업이 또 기억에 남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답변 드려야 되니까 또 기억이 남는다 솔직히 없습니다. 저는 근데 없다는 게 부정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모두가 하나하나 다 괜찮다고 봐야겠죠. 강빈 친구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 감동 먹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곳에 가서 인터뷰를 해보면은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살아온 배경이나 자기가 어떤 일을 계기로 이곳을 하게 되거나 뭐 자기가 하는 활동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어느 정도 살아간다고 봐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그런 삶에 대해서 제가 뭔가 약간 뭐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의미 있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정답입니다. 내가 느끼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줬어요. 네, 어때요? 그냥 넘어가도 괜찮아요. 듣고 그냥 한 것 같아요. 윤서 학생은 오늘. 갑자기 멍멍이 때려서 갑자기 그랬어요. 제가 너무 4차원적인 얘기를 그래서 아유 또 장황한 소리만 아유 말은 잘 지어내야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네, 저는 오호 극장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그 오호 극장은 그 아무도 찾지 않는 영화를 그 상영하는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또 그거를 찾고 영화를 찾고 또 그 영화를 홍보를 하고 또 그 영화를 이제 다른 극장에서는 이제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상영을 하지 못하니까는 그 영화를 또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 상영을 하는 게 너무 뜻깊었습니다. 대단하죠. 네. 네, 맞아요. 자,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글도 쓰고 탐방도 한 그런 모든 과정 안에 오늘은 라디오 방송 출연도 했고요. 오늘 이제 라디오 방송 출연으로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들은 정적만이 또 남아 있을 그 안에서 또 뭔가 그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네. 또 살아갈 것 같은데요. 오늘 이런 과정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한마디 들으면 어떨까 해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사실 일단은 1학기 때는 탐방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2학기 때는 너무 그냥 그 협동조합 프로젝트를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냥 2학년 2학기 초에 그냥 인생이 좀 회의감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모든 거를 놓고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쉬고 싶었어요. 네, 쉬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1학년 때 벽화를 해가지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체적 노동을 하고 싶기도 하고 머리가 아픈 거는 그때 너무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네, 이제 친구들과 선생님의 회유 끝에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첫 글을 딱 쓰고 이제 그 다음 글이 술술 풀리기 시작하고 이제 이게 책이 실물로 나오고 또 이 책을 또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보고 또 막 사인도 하고 이거를 이 과정을 다 겪어보고 느껴보니까는 이게 너무 잘한 것 같다. 맞아요. 겪지 않는 친구들은 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은 후회했겠다. 할 뻔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낸 게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해요. 네, 한 게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렇군요. 그게 이야기 속에 그대로 느껴졌어요. 또 어떤 분이 얘기하실까요? 네, 저는 일단은 저도 첫 글을 쓰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글이 잘 써지니까 그것도 좀 좋았어요. 좋았고 그리고 이 출연하는 것도 조금 색다른 경험이어서 좀 되게 새로웠던
것 같아요. 네, 색다른 경험으로 오늘 그 목소리도 그대로 방송에 타고 들어갈 거예요. 네. 저는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 그 일단은 그러면은 그거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떤 거부터 할 거예요? 저희 책 만들기 프로젝트 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모든 활동에서 그러니까 평등하게 바라보고 있어서 뭔가 낫다 재밌다 이런 표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 정도는 제가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프로젝트 활동에서 좋았던 거는 제가 여러 기업들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주관을 아는 게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성서 FM은 제가 또 어디 나가서 방송을 해보겠어요. 너무 언제든 올 수 있어요. 네. 너무 뜻깊었던 것 같고 네, 좋았습니다. 아유, 이 친구들이랑 함께 하시면서 친구들이 이야기만으로도 그냥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갈 것 같거든요. 오늘 옆자리에 계셨는데 뭐 보조로 도와줄 것 없이 친구들이 너무 알차게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뜻깊게 보고 계세요. 네, 맞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이제 스스로 성장하고 배우는 거가 이제 제일 큰 배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는 거를 특히 듣기 싫어라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의 엄마이기도 한데 그런 거 하나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걱정해서 뭐를 해도. 맞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본 거는 이제 평생 가는 재산으로 가지게 될 거라서 친구들이 이제 쉽게 가지기 힘든 되게 귀한 재산을 하나 가지게 됐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뿌듯하고 오늘 방송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걸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하고 방송을 계속 만들어도 될 것 같은 생각에 피디님도 고개를 끄덕이셨거든요.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네, 해올 고등학교 다 같이 먹고 살자 이영은 선생님, 강빈 학생, 김윤서 학생, 이상현 학생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이 자리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안드레아스 슐라이허 교육인적역량국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별, 인종, 가정 환경 때문에 미래의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 다양성이 제한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I am inspiring the future. 나는 다음 세대에 영감을 주고 있다. 이 캠페인은 기성세대가 특정한 직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도전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겸손한 역할을 한다. 꿈의 다양성, 다음 세대에게 주는 영감, 강요가 아니라 도와주는 겸손한 역할. 네, 새학년이 시작되는 3월을 앞두고 찬찬히 마음에 새겨볼 말입니다. 지금까지 마을 초대석이었습니다.